사람 하나 스타일링하러 갔다가 집안 전체 비밀을 들춰보게 되는 날이 올 거라고 수빈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수빈이 성재에 대한 짝사랑을 접겠다고 마음먹은 건 생각보다 조용한 순간이었는데요. 캠핑장에서 비 맞으면서 떨던 밤을 넘기고 집에 돌아와서 옷장 문을 여는 순간이었습니다. 옷장은 그대로였는데 마음만 달라졌더라고요. 그동안 성재를 보려고 고른 옷들이 한가득 걸려 있었는데 이제는 그 옷들이 다 자기 시간을 빼앗아 먹은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수빈은 옷걸이를 쭉 잡고 한 번에 밀어버렸습니다. 이제 진짜 내일 좀 해보자. 사람 말고 화면이랑 싸우자. 그 말을 혼자 중얼거렸는데요. 이상하게 그날 이후로 연락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팔로워 몇만 명짜리 패션 크리에이터라는 이름이 생각보다 여기저기 잘 퍼져 있었던 거죠. 그 중에 제일 이상한 의뢰가 하나 있었는데요. 메일 제목이 이랬습니다. 젊은 화가 개인전 스타일링 제안드립니다.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의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메일 내용을 읽다가 수빈이 딱 멈췄습니다. 전시 장소, 후원사 이름, 초대 명단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어디서 많이 본 이름들이 줄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진석, 성애, 그리고 지환이 늘 운전하는 그 집 이름들까지요. 설마 영나? 포스터 초안에 적힌 작가 이름을 보는 순간 수빈은 눈을 찡그렸습니다. 박영나 익숙한 이름과 달라진 직함이 묘하게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성재 집안, 그 집 막내딸. 항상 점잖게 고개 숙여 인사만 하던 영나가 이제는 개인전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서 있는 거였죠. 수빈은 메일을 여러 번 읽었다가 닫았다가 했는데요. 이상하게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성재랑 더 얽히기 싫다는 이유로 바로 거절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성재와 상관없이 크리에이터 수빈 입장에서는 놓치기 아까운 기회였거든요. 재벌가 후원, 미술관, 전시 포스터, 드레스 코드. 이런 키워드는 콘텐츠로 만들어도 오래갈 소재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수빈은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작가님과 미팅 먼저 해보고 결정하고 싶습니다. 그 답장을 보내고 나서야 진짜로 짝사랑을 접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 수빈이라면 성재가 볼까봐라는 이유 하나로 이 기회를 도망쳤을 테니까요. 며칠 뒤 오후 조용한 카페에서 수빈과 영나가 마주 앉았습니다. 영나는 늘 그랬듯 차분했는데요. 말수는 많지 않았지만 단어 하나하나를 고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 영나예요. 이렇게 따로 보는 건 처음이죠. 수빈은 일부러 밝게 웃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늘 스치기만 했는데 오늘은 전시 준비하는 작가님으로 만나니까 좀 신기하네요. 영나는 잠시 수빈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빈 씨 영상 몇 개 봤어요. 옷 고르는 거 말투 되게 솔직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부탁드렸어요. 제 전시가 너무 무겁게만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수빈은 그 말이 조금 마음에 걸렸습니다. 전시가 왜 무거워질까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번 전시가 좀 개인적인 이야기인가 봐요. 영나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조금이요. 아니, 많이요. 제 가족 얘기도 있고, 제가 지켜본 어떤 사람 얘기도 있고, 그냥 제가 버티려고 그린 그림들이라서요. 근데 사람들은 또 뒷얘기를 찾겠죠. 누구 얘기냐, 누구 비꼬는 거냐, 그런 거. 그 말에 수빈은 본능적으로 우진을 떠올렸습니다. 병원, 수술, 간이식 얘기가 집안에 깔려있는 상황에서 버티려고 그린 그림이라는 말은 좀 묵직하게 들렸거든요. 하지만 수빈은 일부러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게 영나 방식이라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대신 수빈은 노트를 펼치고 질문을 바꿨습니다. 일단 전시 전체 분위기부터 잡아볼게요. 작가님이 원하시는 키워드 몇 개만 말해주세요. 옷보다 사람부터 봐야 스타일이 나오거든요. 영나는 눈을 감았다 뜨면서 단어를 하나씩 꺼냈습니다. 숨, 기다림,
줄에 매달려 있는 느낌. 손잡고 싶은데 서로 다른 방향 보는 사람들. 수빈은 그 말들을 듣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이건 그냥 예쁜 전시가 아니라 누군가의 버티는 시간을 통째로 걸어두는 전시 같았거든요. 그래서 수빈은 농담 섞인 말투를 조금 줄이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가족분들도 전시 보러 오세요? 영란은 짧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안에는 체념과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오겠죠. 안 와도 온 척은 할걸요. 여기저기 기사도 나고 사진도 찍힐 거라서요. 그런 집이니까요. 수빈 씨도 알잖아요. 그 말이 너무 솔직해서 수빈은 순간 한숨이 나올 뻔했습니다. 수빈도 지역 집안, 성재 집안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대충 알고 있었거든요. 사진 한 장, 기사 한 줄이 곧 이미지가 되는 세계였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빈은 버스 창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봤습니다. 예전에는 성재가 보면 예쁘게 보일까가 먼저였는데 이제는 카메라에 잡히면 어떤 톤으로 보일까를 먼저 생각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 진짜 나 일하는 사람이네. 그렇게 중얼거리는데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지화는 전시 일정표를 처음 받았을 때 그냥 쓱 넘기려다가 익숙한 이름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행사 일정표 하단 스타일 디렉터 이수빈이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지화는 여러 번 문장을 읽었습니다. 이수빈 설마 그 수빈. 영나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로 일하면서 지화는 가족 행사 일정표를 늘 체크해야 했습니다. 누가 오고 어디로 가고 몇 시에 끝나는지 알아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전시 오프닝 일정표에는 알고 있는 이름이 너무 많았습니다. 진석, 성희, 성재, 영나 그리고 지역과 지환 이름도 있었고 스타일 디렉터로 수빈 이름까지 적혀 있었죠. 지환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스쳐 지나갈 이름이었는데 요즘은 아니었습니다. AP 인수 소식이 터진 뒤로 지역을 대하는 세상의 눈빛도 달라지고 있었고 간이식 얘기가 오가는 동안 은호 집이 어떻게 뒤집힌지도 조금씩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수빈이 이 전시에 들어온다는 건 뭔가 자연스러운 듯 하면서도 위험한 끈처럼 느껴졌습니다. 누나, 요즘 진짜 일 열심히 한다더니 여기까지 들어왔네. 지화는 혼잣말을 하다가 괜히 웃음이 나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부럽고 한편으로는 걱정됐습니다. 이 전시는 영나에게도 지역에게도 그리고 성재 집안에게도 중요한 무대일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전시 준비 기간 동안 수빈은 거의 미술관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영나의 그림이 하나씩 벽에 걸릴 때마다 옷과 신발, 액세서리를 바꿔가며 전체 톤을 맞추려고 애썼습니다. 어느 날은 은호를 불러서 의견을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언니, 이 복도 그림이랑 어울리는 옷은 어떤 느낌이 좋을까? 너무 화려하면 그림이 죽을 것 같고 또 너무 밋밋하면 사람이 지워질 것 같아서. 은호는 그림 앞에 서서 한참을 봤습니다. 그림 속 복도는 분명 병원처럼 보이는데 색감은 전혀 병원 같지 않았습니다. 희미한 푸른빛과 붉은 선이 뒤엉켜 있었고 문이 여러 개 그려져 있었는데요. 어느 문도 완전히 열려 있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이 그림이 누가 기다리는 사람 같아 보여. 누군가 나오기만 기다리는 복도. 그래서 옷은 너무 단정하지만은 않았으면 좋겠어. 기다리는 사람도 자기 시간을 살아야 하잖아. 수빈은 그 말을 바로 메모했습니다. 그럼 약간 흐트러진 느낌의 셔츠에 포멀한 슬랙스를 섞어볼까? 기다리는데도 자존심은 있는 사람처럼. 그 말을 하면서도 둘 다 웃지 못했습니다. 기다린다는 말이 요즘 은호에게는 너무 날 것이라서 그랬습니다. 우진의 병실, 순이의 숨소리, 성희의 메일과 전화. 모든 것이 기다림으로 묶여있는 시간 속에서 은호는 그림을 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도 은호는 일부러 웃으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수빈아, 이렇게라도 그림으로 풀어내는 게 부럽다. 나는 아직 말로도 다 못 풀겠거든.
수빈은 그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그래서 더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전시는 영나의 이야기지만 동시에 은호와 수빈, 지환과 강호, 그 모든 사람의 기다림이 겹쳐있는 자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전시 오프닝 당일 미술관 로비는 생각보다 훨씬 번잡했습니다. 수빈은 몇 시간째 하이힐 소리를 내며 뛰어다니고 있었는데요. 모델이 아니라 스태프의 발소리로 그 공간을 채우고 있다는 사실이 조금 뿌듯했습니다. 누구는 드레스를 정리해달라고 하고 누구는 포토월 순서를 바꿔달라고 했지만 수빈은 다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작가님 의상 체크할게요. 영나 씨, 잠깐만 돌아봐 주세요. 수빈이 영나를 빙 둘러보며 핀을 고치는데 문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나 씨 도착했습니다. 입구 쪽 정리됐고요. 지환이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지환은 평소보다 조금 더 말수가 적었는데요. 시선을 돌리다가 수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둘 다 잠깐 멈췄습니다. 왔네. 수빈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색하지 않게 일부러 가볍게 말하려고 했습니다. 지환도 그걸 알아챘는지 평소처럼 대꾸했습니다. 응. 누나도 왔네. 아니, 누나가 주인공인가 오늘은?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둘 다 그 속에 있는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당연히 영나이지만 이 전시를 준비하면서 자기 인생의 페이지를 새로 연 사람도 있었으니까요. 수빈이 그랬고 영나가 그랬고 어쩌면 지환도 그랬습니다. 잠시 후 진석과 성희도 도착했습니다. 진석은 특유의 호탕한 웃음으로 사람들과 악수를 했고 성희는 차분한 미소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수빈은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TV 속 재벌가 뉴스에서만 보던 얼굴들이 이제는 자기 작업 동선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게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남의 집이 아니라 자기가 일하는 현장의 일부가 된 거니까요. 오프닝 인사가 끝나고 사람들은 그림 사이를 천천히 걸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 몇 명이 포스트잇과 카메라를 들고 돌아다니며 메모를 했고 SNS 라이브를 켜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수빈 귀에 쏙 들어오는 말을 했습니다. 이거 완전 재벌가 간이식 논란을 예술로 포장한 전시 아니야. 수빈은 그 말에 손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서 있는 그림이 병원 복도 그림이었기 때문입니다. 영나가 기다림이라고 말했던 그 그림이요. 옆에 있던 다른 사람도 툭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사 보니까 무슨 간이식 어쩌고 했다던데. 이 집 맞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다 은유로 그려놓은 거지 뭐. 그 말은 확신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사실을 확인하지 않지만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어조였죠. 수빈은 그 순간 자기 손으로 골라 입힌 재킷과 셔츠, 구두가 한꺼번에 무게를 잃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예쁜 실루엣, 고급스러운 색감 라인. 그런 건 다 사라지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단어만 남았거든요. 재벌가, 간이식, 논란, 예술 코스프레. 수빈은 그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나가 어디 있는지부터 찾았습니다. 그림 앞에 서 있던 영나는 이미 그 말들을 다 듣고 있었는데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는 척하면서도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수빈이 다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영나야, 괜찮아? 영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괜찮아요. 이런 말 안 들으려고 그렸으면 애초에 안 그렸을 거예요. 근데 영나는 잠깐 말을 멈췄다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근데 내 마음은 내 마음이고 사람들이 저렇게 말하는 건 또 별개네요. 막을 수도 없고 안 듣고 살 수도 없고. 그 말이 너무 솔직해서 수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빈도 알고 있었거든요. 싸구려 댓글 하나가 한 사람의 하루를 통째로 망칠 수 있다는 걸. 그래서 수빈은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그림 앞에 서 있는 사람만큼은 우리가 좀 조절해보자.
수빈은 갑자기 그렇게 말했습니다. 영나가 눈을 동그랗게 뜨자 수빈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복도 그림 앞에는 너무 재벌가 VIP처럼 보이는 사람 안 서게 할게. 옷톤도 조금 조절하고 사진 찍히는 구도도 이쪽 말고 저쪽 벽으로 돌려보자. 사람 눈이 어디에 꽂히는지는 우리 일이잖아. 이건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논란을 없애는 방식이라기보다 논란이 어떻게 찍히는지를 조정하는 정도였죠. 그래도 수빈은 자기 역할이 그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지화는 그 장면을 멀리서 보고 있었습니다. 수빈이 스태프들에게 다가가 속삭이고 모델들의 동선을 바꾸고 포토월 순서를 조정하는 모습을.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전처럼 사랑 때문에 울고 웃는 자리가 아니라 자기 일을 지키려고 뛰어다니는 자리에 서 있구나 하는 생각이요. 전시가 중간쯤 흐르고 있을 때 또 한 번의 작은 클라이맥스가 찾아왔습니다. 포털 메인에 뜬 기사 때문이었습니다. 지완의 휴대폰 알림이 먼저 울렸고 곧 여러 사람의 속삭임이 이어졌습니다. 야, 기사 떴대. 제목 뭐야? 지완은 화면을 열어봤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재벌 이세화가 가족 비극을 패션쇼로 소비하나? 기사에는 전시 사진 몇 장과 함께 영나의 그림과 수빈이 스타일링한 룩이 나란히 실려 있었습니다. 문제는 기자가 쓴 문장이었습니다. 화려한 의상과 조명 아래 병원 복도를 연상시키는 그림이 모델 뒤로 배치되어 있었다라는 문장이었는데요. 그 문장이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딱 좋았습니다. 댓글은 이미 살벌하게 달리고 있었고요. 수빈은 그 기사를 은호가 볼까봐 제일 먼저 걱정됐습니다. 우진과 순이와 은호가 어떻게 이 문장을 읽을지 상상만 해도 숨이 막혔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완이었습니다. 나 기사 하나쯤은 꺼버릴 수 있는 위치면 좋겠다. 농담처럼 한 말이었지만 눈빛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수빈은 잠깐 그 말을 듣고 있다가 자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사 내리는 게 아니라 사진 다른 걸 올리는 거야. 수빈은 전시 준비하면서 찍어둔 비하인드 컷들을 열었습니다. 영나가 웃으면서 캠퍼스를 만지는 사진, 수빈이 모델이랑 장난치듯 핀 고치는 사진, 지완이 영나 그림을 조심스럽게 옮기는 사진. 이 사진들은 기사에 나온 사진들보다 훨씬 덜 자극적이고 훨씬 더 사람 냄새가 났습니다. 이거 내가 먼저 올릴게. 내 채널에도 올리고 작가님 계정에도 태깅하자. 사람들이 처음에 뭘 보느냐에 따라 이 전시를 기억하는 방식이 달라지거든. 지완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누나 악플 달릴 수도 있는데 괜찮겠어? 수빈은 웃었습니다. 악플은 원래 달리게 돼 있어. 근데 내가 내 얼굴 걸고 올리는 사진이잖아. 내일은 내가 책임지는 거지. 그 말은 예전 수빈이었다면 할 수 없던 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성재가 뭐라 생각할까가 먼저였지만 지금은 내가 뭐라 생각하느냐가 먼저였습니다. 전시가 끝나갈 무렵 로비에는 다시 사람들의 발소리가 모였습니다. 성재는 바쁜 와중에도 잠깐 들른 듯 했습니다. 수빈은 일부러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멀리서 성재가 영나에게 꽃을 건네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예전 수빈이라면 그 장면을 보면서 마음이 쿵 내려앉았을 텐데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저 사람은 저 자리에서 자기 역할 하는 거고 나는 내 자리에서 내 일 하는 거지. 수빈은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봤습니다. 마음이 아주 편한 건 아니었지만 단단해진 느낌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전시가 모두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난 뒤에야 지완이 수빈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다. 진짜. 수빈은 땀에 젖은 머리를 뒤로 넘기며 웃었습니다. 너도. 하루 종일 운전하고 서 있고 표정 관리하느라 힘들었겠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지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누나, 오늘 이런 거 또 해도 할 거야?
기사도 그렇고 말도 많고 솔직히 상처도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수빈은 조금 생각하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응, 또 할 거야. 왜냐면 사랑 때문에 울고 웃는 건 솔직히 질렸거든. 근데 오늘처럼 내 손으로 뭘 만들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하든 버티는 건 이상하게 덜 억울해. 적어도 선택은 내가 했으니까. 그 대답을 들은 지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 어딘가도 살짝 건드려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영나 옆에서 운전만 하는 인생으로 계속 갈 건지 아니면 자기 이름으로 뭔가를 해볼 건지에 대한 생각이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수빈은 녹초가 된 몸으로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그래도 휴대폰을 끝까지 확인하는 걸 잊지 않았습니다. 기사 댓글, DM, 태그된 사진들. 욕도 있었고 응원도 있었고 애매한 농담도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댓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옷은 화려한데 눈빛은 버티고 있더라. 이상하게 오래 기억날 것 같음. 수빈은 그 댓글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오늘은 버티는 날이었네. 화려한 날들 말고 버티는 날들. 전시 한 번으로 모든 게 풀리지는 않을 겁니다. 간이식 문제도 AP 인수 후폭풍도 성희와 순희의 싸움도 그대로 남아있을 거고요. 그래도 오늘 하루만큼은 수빈과 영나, 지환이 각자 자기 자리에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선택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태로요.